정시가 확대되면 저희 학교 아이들 몇 명 빼고 다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쌤슈입니다. 오늘 이거 나가면 주제 센데 감당이 될까? 일단 프로불편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전문가 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북쌤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교육 이슈였었어요. 아마 그 조국 장관 둘러싸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거를 좀 참쌤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 간단하게 설명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그래도 짧게 설명하면 학생부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 방이 없었다. 한 방이 없었다. 큰 건 없었고 자잘한 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수능은 문제가 없나? 사교육업자들만 좀 살판 나지 않았나? 맞아요. 저 그 정시 확대 기사 보고서 사교육 업체들 주가가 훌쩍 뛰었다라는 얘기. 집값도 엄청 뛰었습니다. 강남이 벌써 2억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올 2억? 정도로 정시 확대가 되고 나서요? 그렇습니다. 2억? 심각하죠. 미쳤어 진짜. 국민들 대다수가 아직 풀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평가의 공정성?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평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원래 학종의 어원은 입학 사정관 전형이었어요. 유태인들이 대학 사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미국 주류사회 편입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걸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선발하는 사람의 주관적 의도가 사실은 개입될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가정이나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나 읍면소재지 학생들 이 학생들을 좀 배려하자라는 취지로 이 제도가 발전하면 굉장히 건강한 건데 그러네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듯이 특권층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반칙을 저지르기 위한 통로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그것은 역시 또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모델이 지금까지 온 방향은 공교육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대학에서 전형을 설계할 때도 이걸 평가 요소로 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쭉 왔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뭐 논란은 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잘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고유한 한국식 학종의 모델을 완성시켜야 되는 게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진학을 하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더하기 면접 혹은 생기부 더하기 면접 이런 식으로 갑니다.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작년과 올해의 아이들 두 아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리 덕후. 이 아이는 다른 수능 과목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지리만큼은 한국 지리, 세계 지리가 굉장히 우수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생기부에도 지리 관련 내용이 많고 면접에서의 자기의 지리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교수님에게 눈에 띄어서 합격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신과 수능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 전교회장 출신으로서 넘치는 자신감과 에너지로 이번에 경영학과 합격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무연아 보고 있니? 네 얘기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정시 확대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시 확대가 좋은 거냐. 저는 읍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시가 확대되면 저희 학교 아이들 몇 명 빼고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읍면 소재지에서는 정시로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기계적인 평등을 우리가 자꾸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집으로 시험을 보니까 이거 공정한 거 아니냐. 기회, 과정, 결과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기회가 균등하냐라는 문제인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77%입니다. 네. 77%.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강남, 서초, 송파 특히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들 진학률을 제가 봤어요. 30%대인 학교들이 많아요. 30%요? 네. 그 학생들은 10명이 졸업하면 3명이 대학을 가고 7명은 다 재수, 삼수, N수의 길로 바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1년 재수 비용이 못 들어도 3천만 원. 그러니까요. 그럼 삼수라면 1억이에요.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억소리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주어지니까 기회가 과연 이게 평등하냐?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럼 이제 과정을 들여다볼게요.
우리 읍면 소재지 지역에 우리 꼬복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 굉장히 어렵게 EBS 수능 인터넷 특강 들으면서 수능으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수능을. 그렇죠. 근데 특정한 지역은 한 과목에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과외로도 수업을 들어요. 잠깐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나 석 달 월급 모아도 안 돼요.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3년간 거친 아이들이 동일한 문제집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험지를 봤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과정이 공정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볼까요? 결과는 더 충격적이에요.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년 동안 서울대학교의 정시, 수능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수를 비교해 봤더니 54만 인구가 있는 강남구가 1,000만 인구의 4대 광역시보다 3년간 서울대학교의 정시로 합격한 인원 숫자가 더 많았어요. 와. 이거 약간 소름이야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면 소름이네. 우리가 정시를 확대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지역과 계층이 누구냐? 이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 가지고 있는 이 기계적인 어떤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수능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출발선이 다르네요. 출발선이 다르죠. 기회와 과정이 평등하지 않은데 결과만 평등하길 그렇죠.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입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밑바탕에 고교 서열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네. 요거 다음 시간 주제. 다음 주에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또 고교 서열화가 또 미묘하게 맞물려 있어요.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